어떡해. 이거 다 파네, 그러면. 어떡해. 난리도 아니네. 미쳤다. 제가 그 산림과 17년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처음입니다. 이런 산불을. 찍고 오겠습니다. 네. 발로 뛰는 팩트체크 박이단 기자입니다. 오늘은 기획팀 김성우 선배와 함께 나왔는데요. 안녕. 저희가 지금 안동 산불 현장에 나왔는데 김성우 선배가 산불 관련해서는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럼 산불 취재 어떤 거 하셨어요? 지난해 속초 고성 산불 났을 때 이틀 정도 가서 취재를 했고요. 북한산 산불 났을 때도 산불은 아니지만 강릉에서 가스 누출 사고 있을 때도 제천에서 화재 났을 때도 갔고 불 관련된 내용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어요. 과거 산불에 비해서 이 안동 산불은 규모나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이번에 소실된 면적이 800헥타르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요. 네. 정확한 네. 면적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크기예요? 여의도 2개 정도, 네네. 광화문 광장 기준으로 한 23.5개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규모가 꽤 큰 크다는 건 면적이죠. 알겠는데 네. 1년에 산불 발생하는 것 중에 어느 정도? 연평균 산불로 소실되는 면적이 한 68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럼 1년 예. 산불 양보다 더 그렇죠. 많은 거예요? 1년에 한 평균 한 230건 정도에서 680헥타르인데 한 건으로 800헥타르가 소실된 거죠. 여기 한 현장으로 한번 좀 같이 더 들어가 볼게요. 예, 그러시죠. 네. 그냥 쭉쭉 부서져. 아직도 뜨거워. 아 이게 뜨거워.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이런 사고의 원인은 잘 알기 어렵지 않나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산림청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은 상당 부분에 이렇게 산불 원인이 기타로 들어가 있어요. 기타로 들어가는 산불의 대부분은 사실상 이렇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산불들이에요. 피해를 누구한테 부담 지을 수도 없네. 그냥 거의 나라돈이 들어가는. 그렇죠.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나라돈이 들어가고 끝나는 거죠. 저 보시면 이게 검은죠, 그죠? 저기 검었네요. 네. 저게 수관나라 하는데 나무 위에 불이 붙어요. 나무 위에 불이 붙어 위로 막 날아다녀요. 그러면 이 꼼짝없이 나중에 참변이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타는. 야, 여기 그래서 지금 불이 하늘가 진동을 하네요. 저쪽에서 지금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불이 날라왔어. 내릴까요? 여기 이 구역 지나가지고 저쪽에서는 이거 산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가죠. 다 이렇게 돼버렸어. 완전 초라돼버렸어. 지피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 완전 돌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이 흙 자체가 막 쓸려내려 간다고 이게. 산사태가 나겠네요. 산사태 우려가 있다고. 예. 나무 심는 건 조림 사업. 예. 그런 이제 이 토사유출이나 이런 거 방지하는 건 사방 사업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업이 이제 병행해가지고 이제 복구가 되는 거죠. 사방조림 다 해서 얼마나 시간 걸릴 걸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넉넉하게 10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사방 사업까지 다 합치면. 산불 나고 며칠간 못 들어가셨어요? 기왕에 지금 3일간 지금 못 들어갔는데 예. 지금 모두가 저뿐만 아니고 네. 지금 모두가 지금 그 심신이 많이 그 지친 상태입니다. 그렇게 어디서 주무세요? 불을 지키면서 현장에서 산에서 잘 때도 있고 임시로 그 숙소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지도 잘 못 할 끼고 이 복구에만 이제 전념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그게 없어가지고 어디 정도 올라온 거 좀. 안동 산불도 지금 저희들 한 10배 정도 지금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800헥타르 정도 탔대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86헥타로 가사가 됐거든요. 네네. 10배 가까이 됐는데 10배네, 10배. 복구하자면 진짜 엄청 애먹습니다. 여긴 그럼 정상이 지금 보니까 예예. 다 타고 지금 이제 너무 황량한데요. 지금 거의 예. 맨몸으로 서 있는 것 같아요. 호공에. 예. 불이 그쪽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돼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까지 왔거든요. 속살 드러나는데 저기가 지금 새로 베어내고 새로 심은 현장입니다. 저게 다 뽑아내야 되는 건가요? 일부 회복되는 건 있는데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기다려 보는 이유가 수십 년 키운 나무를 그 정도로 키우려면 또 세월이 오래 걸리는데 네네. 그거를 죽었다고 미리 판단해서 베어내면 아깝거든요. 그럼 지금 저 네. 친구들은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서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예. 지금 어린 묘목을 심어 놓은 것이죠, 지금 여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흰색 팻말은 지금 이게 나무인가요? 나무를 여기 심어놨다는 이게 표지입니다, 표지. 네네. 나중에 풀이 올라온다 하면 이 나무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심었다고 끝이 아니라 예. 계속 와서 정기적으로 옆에 있는 풀도 베주고 이런 비탈이 심한데도 저기 다 이 표지봉이 있는 거 보니까 다 나무가 심긴 거네요, 지금. 예, 다 심겨져 있습니다. 세월이 좀 오래 걸리겠죠. 네. 저 바람부 저 정도로 이제 식성이 안정이 되면. 너무 차이가 극명하네요. 네. 여기랑 이쪽이랑. 처음에 이 산불 현장 복구하러 오실 때 딱 보시고 심경이 어떠셨어요? 이거 지금 보이다시피 저 한번 네. 보십시오. 아이고 참 상당히 참 이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세월도 오는 세월이 걸리지만 예, 예,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거 복구하는 데에도 수십억 원 지금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인력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또 원상복귀 되는데 몇십 년 걸리고. 예, 세월도 오래 걸리고 산 주인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도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손실이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개인한테는 또 그냥 재산을 잃어버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산주인이 쓴 거예요? 주변에 다 네. 타고 이거 하나만 남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여기 탄 거 보면 당시의 현장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17년 5월 6일부터 3일간 대형 산불로 난리가 났다. 한 명이 타 죽고 3명이 사상자가 나고. 산불 경각심 교훈으로 확석된 이 의자는 보존코자 함해가 주인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저희가 안동 산불 현장, 상주에서 일어났던 피해 현장 복구하는 것까지 담아왔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르게 산불 현장을 복구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라고 하는데요. 갑시다. 불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잘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불이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트라우마라는 그 사전적인 정의는 아주 큰 어떤 위기 사건인데 어느 정도의 큰 위기냐면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산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얌전히 나고 꺼지는 그런 불이 아니죠. 불똥이 사방으로 튀고 네. 심지어 내 몸에도 붙고 내 가족의 몸에 붙고 불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경험들을 네. 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내 터전에서 죽을 뻔했다. 가장 극한의 공포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충분히 어떤 산불의 경험이라는 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산불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분들은 어땠는지 좀. 전기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만 봐도 그 산불이 계속 살아나는 거죠. 네. 바람 소리라는 건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바람의 소리, 물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를 편안하게 보통은 느끼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극한의 공포를 느꼈던 그 당시 경험이 소환이 되는 거거든요. 언론 보도에 재난이 많이 보도되잖아요. 네. 그걸 또 수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이제 트라우마 경험을 갖게 되는데요. 많게는 뭐 한 70-80%까지 봅니다. 내가 겪은 거는 교통사고였지만 큰 불이 나는 보도를 보고도 그때의 기억은 되살아나요. 왜냐하면 네. 어떤 위험한 사건이라는 건 본질이 같거든요. 충격이라든지 끔찍함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서 보도가 되다 보면은 아물었던 상처들이 다시 되살아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환기시키는 역할을.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런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그냥 누가 옆에서 좀 있어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화라는 용어를 하는데 누구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내 가족을 잃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면 한동안은 불안에 시달리고 자신이 없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스스로를 부적절하게 느끼세요. 내가 너무 나약해진 것 같다. 망가진 것 같다. 그런 경험을 정상화시켜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회복의 시간이 있다. 근데 이제 주변 분들 아마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네. 그런 게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뭔가 다시 내 생활로 들어가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 네. 얼마나 내가 받아들여지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정말 선하게 응원해 주는가에 따라서 양상이 정말 크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되게 쉽게들 말씀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편으로는 그냥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만하게 천만다행이지 그런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시거든요. 네. 똑같은 사건을 겪었어도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정말 다 달라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어떤 재단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경험을 그냥 좀 들어주는 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상대방이 정말 나를 공감해주고 아니면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공감이 다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건을 겪은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되게 조심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서로 공감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훨씬 우리 사회가 좀 안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